안녕하십니까,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지원금과 인증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상담을 주시는 대표님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건비 좀 지원받고 싶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만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시려는 분들께는 저는 오히려 권하지 않아요. 사회적 기업 인증 상담 전화를 주신 대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근로자들 일자리 지원금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과거에는 정부에서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일부 지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지역도 있어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여러 혜택이 있는데요. 단순히 인건비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인증을 받는 건 큰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추천하지 않아요.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시죠? 네, 맞아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대표님의 의지와 방향성만 있으시면 사회적 기업 인증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의지만 갖고 계시면 되고 실무는 컨설팅을 통해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거는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시청, 학교, 대학병원 등등 이런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거래를 해볼 생각이 있는 대표님들 고민이 있으세요.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가산점이 필요하다거나 수의 계약하면 매출이 오를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사회적 기업 인증이에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공공입찰 가산점부터 시작해서 수의 계약, 세금 혜택, 사업개발비 지원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혜택이 따라와요. 앞서서 일자리 창출 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지원은 없고 경기도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하고 있어요. 경기도 사례를 보면 사회적 기업이 직원을 고용했을 때 그 인건비의 일부를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해 줬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총 한 171개 기업에 400여 명 인건비를 이미 지원했어요. 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50%, 사회적 기업은 최저임금의 40%가 기본으로 지원되고요. 여기에다가 취약계층을 예를 들어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저소득층을 고용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유지 고용하면 20, 30%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자리 지원금 외에도 이 사회적 기업에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사업개발비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혜택인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가산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제 혜택이 있는데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는 3년간 100%, 그 후 2년 동안은 50% 감면. 그 다음은 기업에서 어떤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교육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줘요. 이게 뭐가 좋냐면 다른 업체와 경쟁할 때 유리해요. 부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용역비를 다른 업체보다 10% 낮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주는 입장에서 비용이 10% 저렴하니까 계약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병인을 병원에 보내는 업체들이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일반 업체와 거래하면 예를 들어서 간병비로 110만 원 주던 것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거래하면 100만 원만 주면 되니까 병원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 업체가 어떤 유형으로 인증을 받을 것인가를 제일 먼저 선택해야 돼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자리 제공형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고 있어요. 제일 쉬워요.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인증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주식회사로 전환을 해야 되고 사단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법인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형은 근로자 3명 이상을 고용해야 되고 그 중에 1명 이상은 장애인이나 55세 이상 고령자 같은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근로자를 3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인증받는 데 크게 어렵지 않지만 근로자가 3명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로자가 3명이 안 되거나 취약계층이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추가로 인력이 필요 없는데 인증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추가로 인력 채용해서 인증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요.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대표님, 인증받아서 어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하고 또는 입찰해서 가산점 받으면 매출이 오르잖아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그에 따른 이익이 크다면 지금 추가로 드는 인건비는 부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연히 지금 비용이 투자가 돼야 인증을 받아서 어떤 매출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준비가 되면 그때 전화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처음부터 인증 요건을 갖춘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 컨설팅 받으면서 하나하나 조건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 일을 또 제가 또는 다른 전문가분들이 해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사회적 기업 인증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만 드렸는데요. 사회적 기업 인증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준비하면 몇 개월 안에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매출도 많고 안정적인 업체는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공공기관과 거래를 해서 매출을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업체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어쩌면 이 사회적 기업 인증이 기존 우리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어요.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나 조건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뭐가 좋은 건가 하는 궁금증이 있으셨던 대표님들께 실제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